바로 지금 17살 지민이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손을 떨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엄마 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셔야 돼요? 진짜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모시고 오신 건데요? 지민이의 눈앞에는 두 개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휴대폰 속 차가운 현실과 바로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요. 거실에서는 아빠 민호가 뉴스를 보고 있었고 동생 준호는 숙제를 하느라 연필을 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온해 보이는 이 저녁 시간에 지민이만 알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 휴대폰 안에 숨어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바닥에 쏟아진 물을 걸레로 닦고 있었어요. 그런 할머니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표정은 지금 거실에서 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지민아, 뭐 보고 있어? 그렇게 집중해서? 갑자기 뒤에서 들린 아빠의 목소리에 지민이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뒤집어 버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아빠가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대화하는데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민호는 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딸이 이렇게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학교 일로 고민이 좀 있어서. 별거 아니야, 아빠. 그래.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응, 고마워. 민호는 딸을 믿고 다시 뉴스에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지민이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걸까요? 이 영상을 아빠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할까요? 화면을 다시 조심스럽게 켜자 며칠 전 우연히 촬영하게 된 그 순간이 되살아났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훈훈한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녹화 버튼을 누른 채로 문 뒤에 숨어 있게 됐거든요. 그때 본 엄마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에게 물을 일부러 흘리며 날카롭게 말하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가 당황해하시는 모습까지. 지민이는 그 순간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실까? 아니면 다 알지만 참고 계시는 걸까? 지민이는 부엌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할머니 정순이 허리를 구부린 채 마지막 그릇을 정성스럽게 닦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그릇을 닦는 움직임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혼자 사셨던 할머니였어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닭도 기르고 텃밭도 가꾸시며 자유롭게 지내셨죠. 그런 할머니가 지금은 이 답답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부엌 곳곳을 다시 한번 꼼꼼히 닦기 시작했어요. 이미 깨끗한데도 말이에요. 가스레인지 주변, 싱크대 모서리, 심지어 바닥까지. 마치 흠 하나 없어야 한다는 듯이요. 지민이는 할머니의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어요. 예전에 시골집에 놀러 갔을 때는 할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고 활기차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시는 걸까요? 그때 은영이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고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께서 설거지까지 다 해주셨네요. 정말 고마우시죠?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녹초가 되는데. 그러게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부엌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저 작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요. 괜찮다, 이런 일쯤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걸.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자신을 낮추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지민이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은영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내일은 제가 일찍 들어와서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님도 좀 쉬세요. 아니다, 괜찮다. 나는 일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할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계셨어요. 냄비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행주를 개어서 제자리에 걸고 소금통과 설탕통의 위치까지 확인하시면서요. 지민이는 이런 평온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과 휴대폰 속 차가운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조화로워 보였거든요. 효성스러운 아들, 할머니를 챙기는 며느리,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할머니. 하지만 지민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엄마가 아빠 몰래 할머니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지내시는지. 만약 이 영상을 보여준다면 지금 이 평온한 저녁이 산산조각 날 텐데, 아빠는 엄마에게 실망하실 테고, 엄마는 자신이 오해받는다고 생각하실 거고, 할머니는 더욱 눈치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생 준호는 갑자기 험악해진 집 분위기에 무서워할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셔야 하는 걸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 모든 걸 참고 견디시면서 말이에요. 휴대폰을 꽉 쥔 지민이의 손에 땀이 맺혔어요. 손가락 끝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죠. 이 작은 화면 속에 담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거든요. 이걸 보여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정말 더 좋아질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질까? 지민이의 혼잣말이 조용한 거실에 작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죠. 할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계셨고, 부모님은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고, 준호는 수학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민이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가족의 겉모습 같은 평화를 위해 진실을 영원히 숨길 것인가, 아니면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인가.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내며 저녁 시간이 깊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하지만 지민이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면 며칠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해요. 할머니가 처음 이 집에 오셨던 그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시골역 플랫폼에서 69살 정순이 큰 보따리 하나를 옆에 끼고 기차에서 내렸어요. 11월 중순의 쌀쌀한 바람이 할머니의 흰머리를 흩날렸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시골에서 정성스럽게 말린 고구마와 무청, 그리고 손수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멀리서 아들 민호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42살 민호는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마중 나왔지만 얼굴에는 어쩔 수 없는 서먹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들아, 고생했다. 바쁠 텐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차가 역 앞에 있어요. 가방 제가 들게요. 민호가 어머니의 보따리를 받아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함께 살았던 게 언제였던가요? 민호가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10몇 년이 지났거든요. 차 안에서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집은 많이 좁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다, 괜찮다. 나야 어디서든 잘 수 있어.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빽빽한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죠. 시골의 넓은 하늘과 들판이 그리웠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은영이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집 청소도 다시 하고 반찬도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민호의 말에는 가족이 어머니를 환영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 그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살게 되면 아무리 착한 며느리라도 부담스러울 텐데 며느리한테 너무 패 끼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은영이가 먼저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지민이랑 준호도 할머니 오신다고 좋아했고요. 민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집에서는 이미 작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은영이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민이와 준호가 반갑게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환영 인사에 정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특히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 뒤로 은영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준비할 게 많았는데 너무 급하게 모시게 되어서. 아니다, 고맙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정수는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모던한 가구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소품들까지 모든 게 며느리의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어머님 방은 이쪽이에요. 좀 작지만 창가라서 햇볕이 잘 들어요. 은영이 안내한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정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고맙다. 이 정도면 충분해.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은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도 걱정이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지.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순이 가져온 시골 반찬들이 식탁 위에 올라왔고 은영이 준비한 음식들과 어우러져 풍성한 상을 만들어냈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정말 맛있겠다. 지민이의 감탄사에 정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좋아할까봐 특별히 덜 맵게 담갔어. 할머니, 이 무청도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준호도 신기해하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정수는 손자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민호도 어머니의 손맛을 오랜만에 느끼며 말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죠. 어머님 정성이 들어가서 그래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은영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작은 부담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큰 상을 차려야 하나?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하나? 그 같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정순이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자 은영이 말렸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하는 게 익숙해. 그래도 첫날인데. 며느리야, 내가 빈손으로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일이라도 해야 속이 편해. 결국 정수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은영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함께 도왔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각자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맞춰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양쪽 모두에게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새로운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환경, 다른 소음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편 옆방에서는 민호와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괜찮을까? 우리 어머니가 적응하실까? 걱정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님도 좋으신 분이시고. 은영은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작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활 리듬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불안감 말이에요. 이렇게 정순이 아들 집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지만 사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걱정들이 싹트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새벽 정수는 습관처럼 5시에 눈을 떴어요. 시골에서 평생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던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시골이 아니었어요. 창밖으로는 빼곡한 아파트들만 보였고 새벽 공기마저 어딘지 답답했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집안은 아직 고요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수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정수는 냉장고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들과 여러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살림을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아침밥이라도 해주자. 정수는 조용히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물소리조차 가족들을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했죠. 그런데 이 집의 쌀통은 어디 있을까요? 냉장고 옆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조리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느리 나름의 방식이 있구나. 정수는 며느리의 살림 방식을 존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어요. 1시간 후 정수는 간단한 아침상을 차렸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가져온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이었어요. 6시 반쯤 되자 은영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건데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깬 거였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나온 은영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아침 준비를 다 끝내놓았거든요. 아, 깨웠나? 미안하다.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침 준비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은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주방에서 자신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아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나야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그냥 해봤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은영의 말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작은 부담감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시는 건가?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뒤 민호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풍성한 아침상을 보고 놀랐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평소에는 간단하게 먹어요. 아들아, 간단한 게 뭐가 있나?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지. 정순의 말에 민호는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도 없고, 복잡한 심정이었죠. 지민이와 준호가 일어나자 식탁 분위기는 조금 밝아졌어요. 와, 할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최고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에 정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은영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살짝 질투가 났거든요. 엄마가 만드는 계란말이랑 다른 맛이네. 준호의 무심한 말에 은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이는 그냥 할머니 음식이 신기해서 한 말이었지만 은영에게는 자신의 요리를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준호야, 할머니 음식도 맛있고 엄마 음식도 맛있지? 각각 다른 맛이니까. 지민이가 눈치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미 미묘한 기류는 흘러간 뒤였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은영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정순이 말렸어요. 며느라, 내가 할게. 너는 출근 준비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아니다. 내가 차린 상은 내가 치우는 게 맞다. 결국 정순이 설거지를 했어요. 은영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내가 집에서 할 일이 뭐가 남지? 은영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자신만의 생활 리듬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 출근한 후에도 은영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동료 선생님과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어머님이 들어와서 사시게 됐다고? 어때, 편해? 글쎄, 도움은 되시는데 좀 답답한 것도 있어. 그럴만해. 나도 우리 시엄마랑 같이 살 때 그랬어. 고마우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동료의 말에 은영은 자신의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정순이 하루 종일 할 일을 찾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려고 보니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빨래를 하려고 보니 세탁기 사용법이 낯설었어요. 뭘 도와줄까? 정수는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집의 모든 것들이 며느리만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오후가 되자 정수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반찬을 만들어야 할지,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시골에서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정수는 갑자기 시골집이 그리워졌어요. 넓은 마당, 자유롭게 기를 수 있는 닭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수 있었던 그곳 말이에요. 저녁 때 은영이 돌아왔을 때 정수는 이미 간단한 저녁 준비를 끝내놓았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은영의 인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온 데다가 집에 와서도 또 다른 신경 쓸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해봤다. 감사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제가 미리 준비해 둘게요. 어머님께서는 좀 쉬세요. 은영의 말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제발 제 일은 제가 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어제보다 조금 어색했어요. 각자 할 말은 있었지만 서로 눈치를 보며 참고 있었거든요. 지민이는 그런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어요. 할머니는 뭔가 도움이 되려고 애쓰시는데 엄마는 왠지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어색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지민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정순의 선의와 은영의 부담감이 서로 엇갈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작은 불편함들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쌓여갔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순의 하루 일과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지만 이제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양말을 신고 다녔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할 때도 찬장문을 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신경 썼죠. 며느리가 조금 더 주무세요라고 말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내가 너무 서두르나? 하지만 정순에게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평생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손 놓고 있으라고 하니 몸이 근질근질했거든요. 이날도 정수는 조용히 아침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더 간소하게 했어요. 미역국 대신 간단한 김치찌개, 계란말이 대신 계란 후라이. 며느리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거든요. 은영이 일어나서 부엌을 보더니 어제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님,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되는 걸? 아니다. 이 정도가 적당해. 너무 거창하게 할 것 없어. 정순의 말에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은영은 오히려 더 미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음식을 줄이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도 평소처럼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다. 이게 더 좋다. 둘 사이에는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어색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정순 혼자만 집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워낙 깔끔하게 해놓아서 딱히 할 게 없었어요. 빨래도 며느리가 미리 해놓았고 음식 재료 정리도 이미 완벽했어요. 정수는 할 일을 찾아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손댈 곳이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오후가 되면 정수는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빼곡한 아파트들과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시골과는 달랐어요. 시골에서는 마당에 나가면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누구와 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인사조차 어색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정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 먹을 걸 찾아보지만 마음대로 꺼내 먹기가 어려웠어요. 이건 지민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준호 간식이고 결국 정수는 어제 남은 밥에 김치만 넣고 간단히 비벼 먹었어요. 시골에서는 텃밭에서 딴 채소로 푸짐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장 보는 것도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오후 4시쯤 되면 정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어요.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간은 맞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열어보고, 또 냉장고를 열어보고. 정수는 1시간 넘게 고민하다가 가장 무난한 음식들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정순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시골에서는 내 손맛으로 온 가족을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저녁 준비를 마치고 나면 정수는 거실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TV를 켜고 싶었지만 혼자서 함부로 켜기가 어색했어요. 리모컨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왔어요.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몸은 피곤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지쳤거든요. 은영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정수는 벌떡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며느라 고생했다. 저녁 준비해 놨어. 고마워요, 어머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좋았다. 할 일도 없고 편했어. 정수는 항상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정순이 준비한 나물 반찬을 보고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나물 너무 짜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었지만 정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간을 잘못 맞췄나 보네. 괜찮아요, 어머님. 준호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은영이 아들을 꾸짖었지만 이미 정순의 마음은 상했어요. 시골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요리를 맛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손자조차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 서글펐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나? 아니면 오히려 짐만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부터 정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음식간도 연하게 하고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심지어 자신이 먹는 양까지 줄였어요. 어느 날은 저녁 식사 때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정순이 젓가락을 대지 않는 걸 지민이가 눈치챘어요. 할머니,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아니다. 나는 배가 안 고파서. 너희들 먹어. 사실 정수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비싼 음식을 자신이 많이 먹으면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참고 있었거든요. 지민이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분명히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참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것이에요. 많이 드세요. 지민이가 할머니 그릇에 고기를 올려드렸어요. 그제야 정순이 조금씩 먹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며 먹었어요. 은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안쓰러우면서도 부담스럽고 자신도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정순의 희생은 점점 더 깊어갔어요.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고 혼자 간단히 먹고 가족들 먼저 챙기고 자신은 항상 마지막.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정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은영은 시어머니의 배려를 알면서도 자신의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곧 터질 지점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은영의 하루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아침상이 있었고 저녁에 돌아와도 또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마운 일이었지만 뭔가 자신의 영역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십몇 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려온 집안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아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은 유독 힘든 하루였어요. 학교에서 문제 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학부모 상담까지 있어서 늦게 퇴근하게 됐거든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쉬고 싶다. 은영은 지하철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또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고생했어. 저녁 준비해 놨어. 네, 감사해요. 은영의 대답은 어제보다도 더 짧았어요.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의 피곤함을 자세히 살피지 못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대답이 짧으니까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걱정했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어색했어요. 은영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정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눈치를 봤어요. 입맛에 안 맞나? 간이 짠가? 아니에요, 맛있어요. 은영의 대답은 건성이었어요. 사실 오늘은 아무 맛도 안 느껴졌거든요.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이 없었어요. 민호는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지만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죠. 지민이도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어요.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히 심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순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너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자신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며느리의 단호한 말투에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저러지? 은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수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함께 정리를 도왔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어요. 설거지를 마친 은영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방 안에서 은영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은영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쁘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바뀐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절친한 친구 수진이의 전화였어요. 은영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된다더니? 응, 그래. 은영의 대답에 힘이 없었어요. 수진은 그걸 알아채고 물었어요.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은영은 처음에는 대충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진아,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님이 나쁘신 건 아닌데. 뭐가 힘든데? 말해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차리시고 내가 퇴근하면 또 저녁 준비해 놓으시고 고마운 일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은영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아, 그거 나도 알아. 우리 시엄마도 그러셨어.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내 방식이 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지? 맞아. 내가 10몇 년 동안 해온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다 해놓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영은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녹초가 되는데 집에서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그러게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여유로우시겠지만 우리는 일하고 와서 또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 수진의 말에 은영은 더욱 공감했어요. 맞아.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내가 할게 하시는데 그럼 내가 뭘 하라는 거야? 손님처럼 앉아만 있으라는 거야? 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진짜 답답해. 고마우면서도 짜증나고 내가 나쁜 며느리인 것 같고 이런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줄까? 아니야, 은영아. 너 전혀 나쁜 며느리 아니야. 그런 감정 드는 게 너무 당연해. 나도 그랬어. 수진의 위로에 은영은 조금 안도했어요. 자신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직접 말씀드릴 수도 없고 남편한테 말해봤자 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뭐가 불만이냐 할 것 같고 맞아.
남편들은 절대 이해 못해. 자기 어머니니까 무조건 편들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영은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모든 답답함을 쏟아냈고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위로해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은영은 조금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지기도 했어요.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은영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런 감정을 가진 내가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당연한 걸까? 그때 방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더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에요, 어머니. 은영이가 요즘 학교 일로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조심해야겠다.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정순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은영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나름 배려하려고 하시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해도 자신의 스트레스와 힘듦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은영은 그날 밤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음속에서 감사함과 부담감, 죄책감과 답답함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은 다음 날부터 더욱 쌓여갔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정중하고 고마워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온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늦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야근을 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고 부엌에서는 은영이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저녁은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은영의 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어요. 민호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안도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좀 피곤해 보이더니 오늘은 괜찮아 보였거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아, 고생했다. 밥 먹어라. 정순도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어요. 가족이 모두 모이니 거실 분위기가 따뜻해졌죠. 저녁을 먹으면서 민호는 오늘 있었던 회사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은영도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줬고 아이들도 각자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정수는 그런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해했어요. 이런 순간이면 도시 생활의 어색함도 하루 종일의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지민아, 숙제는 다 했고? 네, 다 했어요. 엄마도 내일 일찍 출근하세요? 응, 교장 선생님과 회의가 있어서. 가족들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죠. 저녁을 마치고 민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뒤 은영이 정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괜찮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겠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같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기분을 살펴보려 했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도울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은영의 거절에 정수는 살짝 서운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 억지로 나설 수는 없었죠. 정수는 거실로 돌아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한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영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만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민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지민아. 금방 끝날 거야. 지민이는 엄마 곁에 서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엄마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잠시 후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여보, 나 편의점에 다녀올게.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랑 우유 좀 사올게. 네, 다녀오세요. 민호가 외출복을 입고 나가려는 순간 은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필요한 거 있어서.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부부가 함께 나가자 집안에는 정순과 아이들만 남았어요. 지민이는 할머니 곁에 앉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 살기 괜찮아요? 응, 좋다.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좋아. 정수는 손녀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좀 바쁜 것 같죠? 지민이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다. 며느리가 일하느라 고생이 많아. 할머니는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지민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수는 당황했어요. 손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냥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요. 정수는 지민이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던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미묘한 태도, 변화, 짧아진 대답들, 그리고 자신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 지민아,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너희 가족한테 불편하니?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셔서 좋아요. 정말로요. 지민이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미묘한 기류도 걱정되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와 은영이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다 조용했거든요. 다녀왔습니다. 은영의 인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민호도 무표정한 채로 쇼핑백을 부엌에 가져갔어요. 지민이는 부모님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편의점에 다녀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편의점에 가는 길에서 민호와 은영 사이에 작은 대화가 있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좀 피곤해 보여서. 은영은 남편의 말에 잠깐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은영이 조심스럽게 본심을 드러냈어요. 어떤 게 힘들어? 말해봐. 어머님이 나쁘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게 부담스러워요. 은영의 말에 민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어머니도 배려해야 할 것 같고 좀 더 참아줄 수 있어? 어머니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 민호의 말에 은영은 실망했어요. 역시 남편은 자신의 마음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알겠어요. 은영의 대답은 체념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섭섭함도 함께 쌓이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은영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걱정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며느리가 일찍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각자 다른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이는 집이었지만 실제로는 작은 균열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저녁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은영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학부모 상담이 길어져서 오후 8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거든요. 하루 종일 까다로운 학부모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은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전혀 없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크게 쉬었죠.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이미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정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는데 갖가지 반찬이 가득했어요. 며느리야 고생했다. 저녁 준비해놨어. 정순의 따뜻한 인사에도 은영은 무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아내의 피곤한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많이 힘들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학부모 상담 때문에 늦었어요. 정말 지쳐요. 은영은 식탁에 앉으며 한 번 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간단한 컵라면이라도 먹고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상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고 미안하면서도 짜증이 났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는데. 아니다. 며느리가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야. 정순의 선에 가득한 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은영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은영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죠. 가족들은 그런 은영의 모습을 보며 각자 조심스러워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푹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정순이 먼저 일어났어요. 며느리야, 피곤한데 내가 할게. 쉬어라.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어요. 둘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은영이 양보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단호한 말투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은영이 설거지를 시작하자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부엌에 가 있었어요. 지민이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나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뭔가 어색했거든요. 방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지민이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엄마가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건지. 지민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부엌 쪽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문득 휴대폰에 카메라 앱이 켜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때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지민이는 자신도 모르게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부엌 입구 근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은영이 설거지를 하다가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린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물을 바닥에 쏟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야, 무슨 소리가. 아, 어머님. 제가 실수해서 물을 쏟았어요. 은영의 말에는 거짓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평소의 정중한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죠. 아, 그래. 내가 치울게. 정순이 당황하며 걸레를 가지러 가려는 순간 은영이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셔야 돼요? 진짜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모시고 오신 건데요? 지민이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도 할머니가 바닥에 물을 닦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정수는 걸레를 들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로 굳어버렸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느리야, 내가. 어머님,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쳐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이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휴대폰의 녹화 버튼이 자동으로 눌려져 있었던 거예요.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다가 끊어진 후에도 카메라가 켜져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제 방식이 있고 제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모든 걸 다 해버리시니까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냈어요. 평소에는 절대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들이었죠.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나섰나? 정순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바닥을 닦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나쁘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은영의 말이 끝나자 부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이는 그 모든 장면이 휴대폰에 녹화되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이거 어떻게 하지? 지민이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방문을 닫고 나서야 녹화를 멈췄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전 충격적인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 할머니가 바닥을 닦으며 고개 숙이는 모습, 그리고 엄마의 날선 말들. 지민이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삭제해야 하나? 아니면. 한편 부엌에서는 은영이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아니다, 괜찮다. 며느리 마음도 이해해. 정수는 바닥 닦기를 마치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은영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냥 오늘 너무 힘들었어서 죄송해요. 은영이 사과했지만 이미 내뱉어진 말들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민이의 방에서는 그 모든 순간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삭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하지만 공개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영상이었죠. 그날 밤 지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는 몇 시간 전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영상을 다시 보고 또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자꾸 확인하게 됐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맞나 싶어서 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저런 말을 했나? 화면 속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셔야 돼요? 그 말을 들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지민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어요. 나만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집안은 조용했어요. 부모님 방에서는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거의 밤을 새운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할머니가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인사하자 정순이 돌아봤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조금 부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지민아, 일찍 일어났네? 학교 일찍 가야 해? 아니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지민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어젯밤 일 때문일까요? 할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지민이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거든요. 그때 은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지민이는 순간 긴장했어요. 어젯밤 일을 생각하니 엄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지민아, 일찍 일어났네? 아침 먹자. 네, 엄마. 아침 식사 시간,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어색했어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고 엄마도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상시처럼 행동했지만 지민이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은영이 정순에게 인사했지만 어젯밤보다 더 정중한 말투였어요.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니다. 입맛에 맞나 모르겠네. 정순의 대답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지민이는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젯밤 일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두 사람이 안쓰러우면서도 자신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학교에 가서도 지민이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특히 할머니가 바닥을 닦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시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점심시간에 친한 친구 수빈이가 물었어요. 지민아, 오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이상해. 수빈의 말에 지민이는 잠깐 고민했어요.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그냥 가족끼리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할머니 때문에 얼마 전에 할머니가 이사 오셨다고 했잖아. 응, 뭐 그런 거야. 지민이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빈은 친구가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민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수빈아. 하교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지민이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빠에게 보여드리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아빠가 이 영상을 본다면 지민이는 상상해 봤어요. 아빠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실망하실까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걱정됐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할머니, 저 왔어요. 응, 지민아. 학교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할머니는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지.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셨을 텐데 오늘은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지민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여기 사시는 거 어때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좋아. 정말로요? 엄마나 아빠가 할머니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지민이의 질문에 정순이 잠깐 멈칫했어요. 손녀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아니다. 그런 거 없어. 모두 나에게 잘해줘.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민이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 시간이었지만 지민이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 할머니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모습, 아무것도 모르고 평상시처럼 행동하시는 아빠의 모습.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이 맞나? 지민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영상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걸 보여주면 진실을 알 수 있겠지만 그 대신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 지민이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같은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거 보여주면 집이 더 힘들어질 텐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셔야 하는 건 아니잖아.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 지민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어요. 17살에게는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중요한 회의 때문에 일찍 출근해야 했거든요.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간단히 아침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인데 평소 어머니가 아침 준비하시는 소리와는 달랐어요. 뭔가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실까? 민호는 부엌 입구 근처까지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들린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은영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민호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투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부엌 입구에서 살짝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보게 된 장면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조리대 앞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계셨는데 은영이 그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평소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제발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간섭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은영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그냥 도움이 되려고. 도움이요? 이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은영이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리해 놓으신 걸 보세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도움인가요? 민호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평소 어머니를 공경한다던 아내가, 그렇게 다정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런 모습일 줄은. 그리고 어머님,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요란하게 하시는 거 정말 그만해 주세요. 저희도 좀 조용히 잘 수 있게. 아, 그래. 조심할게.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답답해요. 어머니 모시고 나서 이 집이 완전히 다른 집이 됐어요. 은영이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는 동안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를 꾸짖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할까요? 어머님, 시골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은영의 마지막 말에 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 그렇게 불편하니? 정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모시고 나서 제 생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은영의 솔직한 고백에 부엌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그 순간 복도에서 뒤로 물러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아내가 내 어머니에게. 민호는 현관으로 돌아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아침을 못 먹고 회사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가족들과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어머니의 작아진 목소리와 구부정한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저랬던 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민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식욕이 없었어요. 동료가 같이 점심 먹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계속 아침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걸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오후 내내 민호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회의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을 했고 상사가 뭐라고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민호는 더욱 고민스러워졌어요.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와 직접 이야기해야 할까요? 결국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갔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여보, 늦었네요. 회사 일이 많았어요? 은영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네, 좀 바빴어요. 민호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어요. 아들아, 고생했다. 어서 앉아서 밥 먹어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침에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으신 후에도 여전히 자신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어머니가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유심히 봤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말도 적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호는 은영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어머니에게 하는 말, 표정, 태도.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어딘지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정말로?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평상시 같으면 고마운 말이었을 텐데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거부감이 담긴 것 같았어요. 민호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내가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지,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내가 뭔가 해야겠어. 민호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는 없었어요. 아침에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집안 어디선가는 또 다른 진실이 폭로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저녁 지민이는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이틀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면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시면 안 돼. 아빠는 알 권리가 있어.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였지만 지민이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계셨고 엄마는 평상시처럼 정중하게 대했어요. 아빠는 어제부터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지만 특별히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뭔데, 지민아? 민호가 딸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지민이의 진지한 표정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걸 보여드리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민이의 말에 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지민아,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봐. 아빠,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지민이가 휴대폰을 꺼내들자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민아,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 은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우연히 찍힌 거예요. 지민이가 휴대폰 화면을 아빠 쪽으로 돌리자 그 안에서는 며칠 전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셔야 돼요? 진짜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모시고 오신 건데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며칠 전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장면과 비슷한 상황이 화면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쳐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화면 속에서 정순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걸레질하는 모습이었죠. 지민아, 그만해. 은영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제 방식이 있고 제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모든 걸 다 해버리시니까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끝나자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은영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번갈아 봤어요. 민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며칠 전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 단발성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이게 진짜야? 민호의 낮은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여보, 그건 내가 묻는 건 이 영상이 진짜냐는 거야. 민호의 단호한 말에 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진짜예요. 하지만 그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정순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의 작아진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들아, 괜찮다.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야. 정수는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괜찮다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괜찮으세요? 민호가 일어서면서 은영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말들을 들었어.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은영이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민호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계가 있다고? 그럼 애초에 모시자고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는 정말로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모시고 보니 뭐, 불편해서 내쫓고 싶다는 거야? 민호의 날선 말에 은영도 감정이 북받쳤어요. 내쫓고 싶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서로 편한 방법을 찾자는 거죠. 편한 방법? 어머니 보고 시골로 돌아가라고 하는 게 편한 방법이야? 식탁에 앉아있던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도 나름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이해해보면. 지민아, 너는 조용히 해. 민호가 딸을 제지했어요. 지금은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실 수 있어요? 민호가 정순에게 직접 물었어요. 아들아, 나는 정말 괜찮다.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렸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지내시는 게 힘드시죠? 민호의 간절한 말에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들아, 나는 그냥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정순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무슨 짐이에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저도 어머님이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 어머니가 매일 눈치 보면서 지내시는데? 민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정순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나는 짐 좀 쌀게. 정순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아들아, 나는 시골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모두를 위해서. 정순이 방으로 향하려 하자 민호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어머니, 안 돼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하지만 정순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해 본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 온 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옷가지들을 보따리에 넣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모두가 편해지겠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아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짐을 싸는 소리를 들은 민호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민호가 방에 들어서자 정순이 보따리를 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려고 하세요? 아들아, 이게 모두를 위해 좋은 것 같다. 정순의 담담한 대답에 민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 말이 맞아.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아들아, 고맙다. 하지만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은영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어요. 며느라,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영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 들어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정순이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지만 은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자격이 없었는데. 아니다. 너 마음도 이해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살면 불편했을 거야. 정순의 너그러운 말에 은영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머님, 저는 처음에는 정말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은영이 고개를 들며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까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께 화풀이한 거였어요. 은영의 솔직한 고백에 정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야, 나도 너무 나섰나 보다. 너만의 방식이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도와주시려고 한 건데 제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은영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은영의 간절한 말에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며느리야, 너 정말 괜찮겠니?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지민이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안 가세요. 저희랑 계속 살아요. 할머니, 준호도 할머니 좋아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정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보따리를 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게요. 아들아, 하지만.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어 보아요. 은영이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간청했어요. 정순은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며 고민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서로 상처받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나도 너에게 미안했다. 너만의 방식을 존중하지 못하고.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 방식도 좋은 거였어요. 제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거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하나씩 털어놓으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앞으로는 서로 얘기해요. 불편한 것도 힘든 것도 참지 말고 말해요. 그래. 나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게. 민호는 그런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은영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이제 정말 화해하신 거예요? 응, 지민아.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야. 정순이 손녀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준호도 뛰어와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계속 우리랑 살아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너희랑 오래오래 살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내일부터는 집안일을 나눠서 해요. 어머님도 쉬실 시간이 있으셔야 하고 저도 제 방식대로 할 수 있게. 좋다, 며느리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어머님, 불편한 게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응, 그래야 서로 상처받지 않고 지낼 수 있지. 민호는 그런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지민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영상을 보여준 게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을 안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어 식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11월 말이라 해가 일찍 지지만 이 집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자리예요. 10살 준호가 식탁 한쪽 자리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색했던 식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준호야, 고마워. 할머니가 여기 앉을게. 정순이 손자가 정해준 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편안함이 흘러나왔어요. 부엌에서는 은영이 마지막 반찬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순과 함께 저녁 준비를 했거든요.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도우며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만든 잡채 맛이 어떨까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아이고, 며느리야. 나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었네. 역시 솜씨가 좋아. 정순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은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눈치를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해져 있었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면서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뭔가 특별한 냄새가 나는데 아빠, 할머니랑 엄마가 함께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가 아빠를 맞이하며 밝게 말했어요. 지민이의 표정에는 며칠 전에 무거운 고민 대신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래, 두 분이 함께 만드시면 당연히 맛있지.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자 정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 완성됐어요. 어머님, 이 무침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냥 정성스럽게 하는 게 비법이지. 저도 배워야겠어요. 지민이랑 준호가 할머니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너가 만든 음식도 충분히 맛있어. 각자 다른 맛이 있는 거지.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민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내일 토요일인데 같이 시장 가실래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재료들 같이 사요. 지민이의 제안에 정순이 깜짝 놀랐어요. 지민아, 할머니랑 시장을? 너 친구들이랑 놀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랑 시장 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어떤 음식 만드시는지 배우고 싶어요. 나도 갈래. 할머니, 나도 데려가 줘요. 준호도 신나게 손을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정순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며칠 전까지 외롭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보, 우리도 가족 나들이 할까요? 오랜만에 다 같이 나가서. 은영의 제안에 민호가 반가워했어요. 좋지. 어머니,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아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어머님, 지난번에 공원에서 국화꽃 축제한다고 하던데 거기는 어떠세요? 어머님 고향에서 키우시던 국화꽃이랑 비슷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은영의 세심한 배려에 정순이 감동했어요. 며느리야, 고맙다. 그곳에 가보고 싶네. 그럼 내일 다 같이 가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나들이네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 낮에 옆집 할머니랑 이야기하셨어요? 응,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참 좋은 분이시더라.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 정말요? 할머니께서 친구분을 사귀셨네요.
은영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분이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같이 배워볼까? 와, 좋아요. 어머님과 함께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대화를 보며 민호는 흐뭇해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할 때도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님은 정리 좀 도와주세요. 좋다, 며느리야. 우리가 함께하니까 일이 금방 끝나네. 맞아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재미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거실에 있던 가족들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TV를 봤어요. 더 이상 혼자 방에 있지 않았어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거실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프로그램 재미있죠? 응, 지민아. 할머니는 너희들과 함께 보니까 더 재미있어. 할머니, 내일 나들이 가면 사진도 많이 찍어요. 그래, 준호야. 가족 사진 많이 찍자. 은영과 민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감과 행복함이 가득했어요.